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 심리 상담 지도사 강의를 맡은 이정수 교수예요. 반갑습니다. 보통 상담 그러면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밀을 지켜야 된다, 잘 들어줘야 된다, 또는 요즘 공중파 방송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그럼 막 전문가가 달려가서 그 아이의 도움을, 그 아이의 어려움을 막 도와줘서 건강한 아이로, 멋진 아이로 키우게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는 청소년들이 그림 그리고 싶은데, 또 노래만 하고 싶은데, 또 옷만 잔뜩 사다 놓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한다. 많은 패널들을 모셔놓고 바람직한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전 국민이 고민이 없는 그날까지 그러면서 어떤 고민을 털어놓게 하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막 투표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중파 방송의 상담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상담이란 단어에는 적응이 쉽게 되실 거라 믿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대중적으로 나와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은 그래도 건강한 아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아이들은 꽁꽁꽁꽁 쌓여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시도록 한번 해봐요. 자, 목표를 봅시다. 급하게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죠. 정서적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적응 문제가 생겨요.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과도한 학습 과제로 인해서 압박감을 아이들에게 느끼고 있지요. 또 부모님들은 원치는 않았지만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서 이 가족 해체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또 우리가 귀 기울여 볼 것은 인터넷 보급에 따른 놀이 형태의 변화예요. 주로 게임만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밤을 새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는 개인주의가 너무너무 발달해서 이기주의, 나만 아는 거, 남들은 요만큼 더 배려가 안 돼요. 나 중심대로 살아가려니까 사회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지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동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응해야 하는 이 아동들의 심리 상태를 잘 이해해 주자, 더 나아가서 치유해 주자 하는 공부를 하는 전문 상담 지식, 또 그거와 더불어 활동을 지도함으로써 유능한 정신치유 전문가가 됨을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 상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로 발달이라는 단어죠.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러면 딱딱딱딱 엄마 심장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이 수정 단계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유전, 환경, 상호작용을 막 하잖아요. 그거에 의해 일어나는 양적, 질적 변화 과정을 발달 그래요. 우리가 발달을 원만하게 하면 문제 없겠죠? 건강한 어른 되니까요. 그런데 이 발달을 돕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장이에요. 성장은 여러분 아시지요? 키가 컸다, 몸무게가 늘어났다, 또 아담 애플스가 생겼다, 이렇게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성장이라 그러고요. 어이, 그 녀석 많이 성숙해졌네,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운동 기능, 감각 기능이 변화하는 것도 발달이라고 그래요. 눈에는 잘 안 보이겠죠? 또는 이거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발달 요인은 학습이에요. 학습,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죠.
당연히 학습이 많아지고 연습이 많아지면 경험이 많아지면 발달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장, 성숙,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화, 또 그 과정을 발달 그래요. 이 발달은 상담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발달은 생물학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 정서적 발달 이렇게 구분짓기도 하지요. 먼저 생물학적 발달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포함, 유전자, 뇌 감각, 모든 기관의 발달, 신장, 체중, 운동 기능,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의 변화, 뭐 생리를 한다, 정액이 돈다 이런 거요. 이런 걸 생물학적 발달이라고 그래요. 이 생물학적 발달이 올바로 돼야 건강한 어른 되겠죠. 인지적 발달, 개인의 생각하는 힘, 지능, 언어 변화를 인지적 발달이라고 그러는데 신체적 발달과 동시에 같이 가져야 건강한 발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또 하나가 사회 정서적 발달이에요. 대인관계, 정서, 가족, 또래 관계, 선생님하고 나와의 관계,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이 사회성 부족하면 요즘에 흔한 말로 왕따 당한다, 왕따 시킨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발달이 원만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요. 또 하나 중요하게 발달과 더불어 상담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애착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쉽게 애착의 유형을 먼저 볼게요. 보통 첫 아이가 태어나면 집집마다 난리가 나죠. 사랑해서 귀한 결실이 맺어졌고 귀한 보배가 나왔으니까 모두 다 어른들이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집집마다 굉장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단 더 첫 번째 호르몬의 중재 때문에 애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가를 낳게 되고 젖을 수유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너는 이 유리같이 약한 아이한테만 집중해라 하는 호르몬을 엄마한테 막 부어줘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은 뭐라 그러죠? 아이 당신은 왜 애밖에 모르냐? 나는 이제 뒷동네네 하고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땐 조용한 날, 기분 좋은 날 와인 한 잔 탁 마시면서 여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너무 귀하고 유리같이 너무너무 여리고 깨지기 쉬운 아이니까 얘한테만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옥시토신 호르몬을 막 부어줘서 그래. 당신한테 관심 없는 게 아니니까 당신도 이 아이를 위해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생득적 특성 그래요. 타고나는 거예요. 바비스킨 반사. 그래서 막 손을 쭉쭉쭉 퍼야 애들이 우리 간지러우면 이렇게 되게 해야 되는데 걔들은 막 크거든요. 웃음, 옹알이 이런 생득적인 특성으로 나 좀 이뻐해 주세요. 방귀도 끼고요. 아이들이 예뻐해 달라는 사인을 막 보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이뻐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정서 해석이에요. 요거 조금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인데 신경 쓰셨으면 좋겠네요. 생후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의 자녀들은 엄마의 정서 유대에 가장 민감기라고 그래요. 6시간에서 12시간에 엄마하고 타칭하고 얘기하고 만지고 이러는 것이 가장 정서를 촉진하는데 민감기라고 그래요. 피부 접촉솔에서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좀 같이 많이 만져주고 아우 너무 이쁘다. 내가 10달을 기다렸는데 민지야 나왔구나. 똘똘아 나왔구나. 태명 이름을 부르면서 많이 정서적으로 아이랑 유대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애착 형성을 하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가능하면
이렇게 제왕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입원실에 가서 시간마다 이렇게 밖에서 유리창을 보면서 간호사 선생님이 보여준 아기를 보고 어머나 아빠 닮았네, 어머나 얼마 닮았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가능하면 소독한 옷을 다 입으시고 들어가서 한번 6시간 내지 12시간 안에는 아이를 안아보고 얘기를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받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무조건 엄마들이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위에서 애착의 유형 설명했잖아요. 미숙아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 플러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걱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랑을 좀 덜 받는다 그러죠. 까다로운 기질 누구 닮았겠어요. 엄마 아빠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는 사랑을 좀 덜 받는다 그러죠. 장애 있는 아이, 장애를 선천적으로 갖고 나오는 아이, 그 아이 잘못 아닌데도 이 아이가 하늘에서 내게 맡겨준 귀한 사명이다 라고 공감하고 느끼고 체험할 때까지는 상당히 엄마들이 고민합니다. 이 다음에 커서 얘가 어떻게 살고 나 죽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해요. 무감각한 반응을 가진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속상한 게 귀엽지 않은 얼굴, 그죠? 귀엽지 않은 얼굴도 누굴 닮아 나왔겠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너무 예쁜 그 탤런트들 사진 막 갖다 걸어놓는 것 좀 덜 하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네 남편하고 너 닮은 거 나오지. 장동건, 고소영, 뭐 김태희 이런 친구 안 나온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요 그렇게 이쁜 사람들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다가 이티 같은 애 나왔다고 막 울고불고 하는 산모도 봤거든요. 덕이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는 사랑받기 어렵죠. 물론 임신을 하지 말아야 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지만 결혼을 정확하게 해서도 3년만 있다가 집장만 한 다음에 날려고 그랬는데 왜 벌써 나왔어? 아이고 참 지혜비 힘들어 죽겠는데 좀 애미가 돈 좀 벌게 하지. 왜 벌써 나왔어? 그렇게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때도 사랑받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악착같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애착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이쁜 아이들도 애착을 해줘야 되느냐. 불안적 애착과 모성 상실을 배우게 되면 깨닫게 돼요. 한 사람의 지속적인 사랑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한 생후 1년간의 아이를 발달 징후를 살펴봤어요. 한 사람의 부모, 한 사람의 보모, 보조 선생님, 그러니까 엄마가 적어도 1년 정도를 봐줬느냐. 혹시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베이비시터라는 도와주시는 엄마가 주 양육자가 1년을 봐줬느냐, 3개월만 하고 또 바뀌었느냐, 6개월만 하고 또 바뀌었느냐 이런 경우에요. 그랬더니 꾸준히 1년간을 봐주지 않은 발달 징후를 보니까 6개월부터는 보채고 떼쓰고 정에 굶주리거나 무관심하고 엉엉 울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최소한 만약에 맡길 경우는 1년 정도는 내가 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 선생님들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돼서 졸업해서 나갈 때 제가 이 부탁은 꼭 해요. 아무리 다른 원장님이 너 유능하다고, 여러분 유능하다고 좋은 조건으로 오셔라 해도 원장님 저는 1년 정도는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할 케어를 잘해야 되는 선생님입니다. 1년 후에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 갈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꼭 기억하셨다가 더 좋은 조건으로 모시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박탈외소 아동이요. 정서적 반응이 박탈됐을 경우, 정서적 반응이 없을 경우 또는 덜했을 경우는요. 신체적 보살핌, 먹고 자고 싸고 맛있는 거 신나게 해줬는데도 잘해줬는데도 몸집이 작고 무표정했대요. 가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둘째가 더 크대요.
첫에는 똑같이 먹이고 심지어는 보약까지 먹였는데도 키가 안 큰다 그래요. 그럼 이 얘기를 잠깐 해드려요. 정서적인 충족감을 한번 더 주시라고. 신체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정서적인 만족이 없을 때는 박탈외소 아동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해드리지요. 또 왜 애착 형성이 이렇게 중요하냐? 초기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이 장기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 감정은요, 양육의 질과 관련되죠. 인성이라고 그래요. 그 아이의 인성, 엄마의 인성. 부정적 감정은 당연히 양육의 질이 낮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우울증을 가진 성인이 이렇게 살펴봤더니 부정적이더라.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가졌더라. 그리고 그런 행동을 회상하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벌써 자꾸 회상하는 게 나는 참 부정적이었어.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받았었어. 이런 게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몹시 심한 우울증을 가진 성인, 그러니까 병적인 우울증이겠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 적었어요. 아주 좋지 않은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아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인들 중에서 몹시 심한 우울증 때문에 더 길게 봐야 될 그분들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져 버린 결과를 저희들이 가끔 보면서 참 가슴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요, 거의 이혼해가지고 소년 가장 그랬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누구누구 지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반추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만큼 초기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 애착 형성이 안 되면 일평생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학대하고 방임하는 어머니는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뭘 고백해?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기릅니다. 과거에 제가 우리 엄마한테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게 옳은 줄 알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언급될 때까지는 영아를 발달 못해요.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전에 무슨 SOS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에. 거기서 엄마랑 아이를 이렇게 나눠놓지요. 막 쓰레기 이렇게 쌓인 집에서 뭐 개가 뭐 몇백 마리가 있고 막 너무너무 그냥 쥐가 쌓이고 그런 집안에서 내 아이인데 건들지 말라고. 내 딸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고 막 그럴 때 전문인이 여러 번 들어가서 그를 권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아이는 아이대로 아이보호시설에, 엄마는 엄마대로 나가서 같이 따로 공부를 해서 완성됐을 때 다시 합치게 하는 것,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부당하게 대하기 때문에 양육을 포기했던 부모들은요, 놀랍게도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나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경험했다는 거예요. 막 너무 많이 때렸다, 너무 많이 욕을 먹었다, 너무 많이 구박을 당했다, 너무 많이 엄마를 때리는 걸 봤다. 아빠가 술을 먹고. 그건 나쁜 건지 알아요, 그 아이가. 그러면서 배운다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발달, 애착, 그러면서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원하는 욕구가 있다. 그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한 어른이고, 그 욕구 충족이 안 될 때마다 스트레스, 불안, 분노가 쌓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잠깐 들여다보면 우리가 앞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욕구가 어떻게 나왔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가요,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자고, 싸고, 또 성관계하고 이런 것을 생리적인 욕구라고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 이게 충족되지 못하면 다음 욕구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문화센터를 갑니까? 내가 오늘 나가서 장사를 해야 우리 아이들하고 먹고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영화 구경을 가겠어요?
못 가시고 있거든요. 그분들은요. 쉽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또 성적 욕구가 여기 속하거든요. 성적 욕구가요, 남자애들은 이렇게 정액이 돌잖아요. 아니, 호르몬이 돌면서 정액이 분출되잖아요. 또 우리 여자아이들도 전몽골이 솟고 생리가 시작되고 그러면 정상적인 아이는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고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가요, 안정의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 먹는 걸 완성시키지 못하고 먹는 걸 만족시키지 못하면 안정의 욕구도 따라와 주질 않아요. 시커 먹고 의식주가 충분할 때, 아, 나는 안전한 곳이 너무 좋아,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욕구가, 안정에 대한 욕구가 넘치면 소속감, 애정 욕구가 생겨요. 사랑의 욕구라고도 표현하지요. 내가 우리 집 소속이다. 우리 집에서 내가 최고다.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한다. 우리 아빠도 날 사랑한다. 나는 어느 어린이집 다닌다. 꽃비 유치원 다닌다. 나는 명동 초등학교 다닌다. 이런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욱이 나가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 욕구요.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는 욕구, 분명히 누구에게나 가장 많은 욕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데 나만 계속 살아가면 짝사랑이잖아요. 짝사랑, 아픔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청소년들은요, 내가 저 오빠를 사랑하는데 저 오빠는 민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밤잠도 못 자요. 편지 쓰고 맛있는 거 만들어서 주고 싶고 뭐 모두 접어서 주고 싶고 모두 사놓고 그러는데 그게 안 통하고 무시할 때는 말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집니다. 소속감과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채우고 나면 자기 존중감의 욕구, 즉 자존심에 대한 욕구가 심하게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흔하게 자존심 상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나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대가 나를 무시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요? 세상에 나는 하나인데요. 하늘보다 땅보다 천하에 있는 모든 것보다 나는 귀한 존재인데요. 감히 저 친구가, 남편이, 아내가 나를 무시하네요. 자존감 상해서 못 살지요. 자존감의 욕구,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어르신들까지 다 필요한 욕구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연세 높아서 병원에 이제 혼수 상태로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면 청각은 딱딱딱딱 엄마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오감각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감각이래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가 있어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평상시엔 귀가 멀으셔서 안 들렸는데도 혼수 상태에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아유 이놈의 노인네 왜 이렇게 안 돌아가셔, 정말 힘들어 죽겠네, 그냥 밤새려니까. 아 그러게 말이야, 아, 정말 이제 그만하고 가시지. 이러면 듣고 계시던 어머니가 섭섭해서 더 오래 사신대요. 또한 아유 어머니 온몸을 주물르면서 사랑했어요. 더 오래 사셨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면 얘야 고맙다. 내 사랑을 내가 한다. 그러면서 빨리 간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또 해주세요. 어머니는 괜히 좋아하시거든요. 이 자존감의 욕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 심미적인 욕구 또는 자아실현 욕구라고 그래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자아실현 욕구죠. 여러분 배우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자아실현 욕구 때문에 이 강좌도 듣고 계신 걸로 믿어요. 인간은 먹고 자고 모든 욕구가 만족했다고 늘 행복한 건 아닙니다. 뭔가를 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때, 자아 실현을 했을 때 가장 큰 욕구가 작동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호르몬에는요, 즐거움을 주고 쾌감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또 한쪽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 사슴이 아니고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건 충동적이고 공격성 있고 이런 호르몬이에요. 배고플 때, 먹고 싶을 때 좀 참았다가 내가 엄마가 주시는 걸 먹어야지, 그건 정상인데 어우 배고파! 가게에 가서 내 마음대로 빵을 집어먹고 만두를 집어먹고 하면 장발장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당한 호르몬이 나오면 적당한 거지만 넘치거나 모자라면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이거를 살살살살 정상으로 도와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건 이성적으로 조절 기능이 있어요. 판단해주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주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줄 수 있는 호르몬 세로토닌. 이건 예술 쪽이나 뭐 음악, 미술, 무용 다 포함되는 거죠. 인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세로토닌이 많으면 좌우지간 행복하대요. 그런데 세로토닌 호르몬이 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거식증. 자꾸만 거부해요. 음식을. 사이코패스. 여러분 아시지요? 묻지 마. 살이 많았잖아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자살, 우울증, 요즘 뭐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공황장애 또는 강박증 이런 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법이, 우리 아이들이 우울하다, 자꾸 살 빼려고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세로토닌을 넣어줘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쉬우시겠죠? 근데 세로토닌이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운동을 하면 생긴대요. 더욱이 햇볕을 쏘이면 세로토닌이 증가된다 그러죠. 그래서 매일 한 30분 정도만 햇빛 속에서 운동을 하면 비타민 D가 생성되면서 세로토닌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좀 불행한 과거를 살았더라도 현재 나를 좀 조정해 줄 수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발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학교에 새벽같이 가지요. 갔다 와서 학원 되죠. 햇볕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 운동 있잖아요. 길거리 농구, 축구 이런 걸 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내라. 그래서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도 분노도 좀 카타르시스 되고 또 햇볕도 좀 쏘이면서 그래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그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워도 더워도 비 오는 날은 또 나갈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럼 집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우리 아들하고 운동을 같이 마주보고 하는 건 좀 어떨까요? 등배 운동하면서 같이 업어주기도 하고 또 바디랭귀지도 하고 또 운동도 집에서 같이 하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는 이렇게 옷걸이 그 세탁소 옷걸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면 둥그렇게 돼요. 그 고리를 딱 장롱에다 걸어주니까요. 조그만 공 하나 사주니까 슈꼬링 농구 게임 장롱에다 두고 하더라고요. 꼭 돈 갖고 한다는 생각은 조금만 다시 생각해 봐 주세요. 장롱에 보면 이불장에 보면 이렇게 그 긴 중간에 가로막힌 막대기 긴 거 있잖아요. 이불 양쪽으로 나누는 거 그거를 꺼내서 딱 장롱 문에다 붙이고 의자를 거기다 하나 갖다 탁 봐주렸더니 놀라운 탁구대가 돼요. 탁구공하고 탁구채 사줬더니 거기서 현정아니 누구니 막 이렇게 우리 아이가 농구를 하더라고요. 돈이라는 건 꼭 있어야만 운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집에서 또는 복도에서 길에서 오늘부터 햇볕 쏘이기 운동을 같이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